여러분 롯데 홈쇼핑 사태 기억하시죠? 전직 사장과 임직원 등 10여 명이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지난 1일 이 롯데 홈쇼핑의 임직원 650여 명이 우리의 갑질이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 집단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홈쇼핑의 갑질이 과연 이곳만의 문제일까요? 현장의 관계자들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증언이 쉽지 않고 그래서 수사도 쉽지 않았던 건데요. 저희가 어렵게 한 분을 직접 섭외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홈쇼핑에다가 자신의 상품을 유통시켜온 분의 증언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진행을 하고요. 신분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한 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류의 상품을 납품해 오셨습니까? 건강식품도 했고요. 가전제품이나 이런 제품들, 저희가 제조하는 제품이라기보다 제조가 돼 있는 상품들을 홈쇼핑에서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떼어서 그것을 홈쇼핑에 납품하는 네. 이런 업을 하시는 거예요. 홈쇼핑에 어떤 물건이 선정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요? 선정되는 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보다 여러 가지 그 과정이 필요하죠. 품질 검사도 필요하고 배송도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들이 필요하니까 예. 그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벤더들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들을 거쳐야 되죠. 물건의 품질 높이려고 높이는 이런 것이 어려워진 거라면은 그렇게 문제다라고 하진 않으실 텐데 네. 그게 아닌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 이 상품 팔아주십시오 하는데 홈쇼핑 입장에서는 매출이 보장되지도 않았고 상품의 품질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팔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아는 사람이 이 상품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상품이면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 번 만난 사람, 두 번 만난 사람, 세 번 만난 사람 또는 밥을 먹어본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상품이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어쩌다 보면은 맥주도 한잔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고요. 남자들끼리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방송에서 언급하기 좀 부적절한 것도 있잖아 없었죠. 남자들끼리 방송에서 부적절한 거라면 쉽게 생각해서 성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로비까지도 이루어진단 말씀이세요? 네, 접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네. 이게 굉장한 어떤 뭔가 접대를 하고 있고 의뢰 입장에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관행, 각종 접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란 느낌이 좀 드네요. 생활이죠, 생활. 생활이다. 네. 좀 심각한 접대,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네. 이 정도까지 커다란 접대들도 이루어집니까? 목격이 됩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본인이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네. 주변에 그런 것들 얘기들이 업계에선 도나요, 소문으로? 돌죠. 그래요. 누구는 좋아한다, 누구는 좋아한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어렵게 해서 우리 물건이 선정이 됐어요. 뽑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별 문제 없이 물건 TV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매를 하기 직전에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밀려요, 방송이, 우리 방송. 여름 상품 여름에 팔아야 되는데 여름에 너무 많은 경쟁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재고는 쌓여 있죠. 판매처는 이미 홈쇼핑에 팔기로 하기 위해서 재고를 잡아놨죠. 엄청나게 만들어놨을 거고. 그렇죠. 대부분 몇천 대, 많게는 몇만, 몇십만 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야 가격이 맞아요. 예. 홈쇼핑의 원가를 댈 수가 있어요. 근데 판매를 하기 전에 시즌을 놓치거나 방송 편성이 다른 거에 밀려서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정식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만 주고 이 가격인데 나는 여기에 더 줍니다. 이거에 다른 것을 추가 구성이라고 해서 포함시키죠. 판매가는 그대로인데 남들보다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홈쇼핑 보다 보면 이것저것 서비스 상품이 많이 붙는 거군요. 손해 보면서도 거기다가 파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먹힌다. 그것도 안 먹힌다. 네, 그러면 이제 돈 주고 사야죠, 방송을. 돈을 주고 산다고요? 이미 뭔가 돈 계약서 쓰고 수수료 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이 시간에 판매로 35%의 수수료를 주겠습니다. 35%의 수수료를 주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계약서를 쓰죠. 예. 그런데 35%의 수수료에서 20%는 내가 현금으로 지금 주겠습니다. 그러면 홈쇼핑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혹은 그걸 또 누르기 위해서 다른 업체는 그럼 우리는 30% 현금으로 먼저 주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자, 이건 말고 이제 수수료라고 공식적으로 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좀 문제는 없나요?
대부분의 수수료는 한 35%에서 4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잠깐만요. 물건 값의 35에서 40%를 홈쇼핑이 떼간다고요? 그렇죠. 아,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으로 제조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만 네. 힘이 좀 남는. 근데 안 팔리면 어떡하겠어요? 먹고 죽을 수 없잖아요. 아유, 그렇군요. 35에서 40%가 이게 지금 계약서에 나오는 수수료입니까? 아니면은 계약서는 좀 다르게 쓰는데 실제가 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돼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요. 그 기준은 딱히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이익을 홈쇼핑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책정을 하는 비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 법에 하자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공정거래법에는 특별히 저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35에서 40% 수수료가 관행이라는 말씀. 네. 거기에다가 방금 전에 이윤 남기려면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혹시 소비자 입장에서 이 문제는 없겠습니까?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홈쇼핑에서는 상징적인 가격을 요구하죠. 예를 들어서 99,000원, 199,000원, 299,000원. 아, 맞아요. 이런 가격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900원으로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상징적인 가격들, 그 가격들을 먼저 찍습니다. 아하. 찍어놓고 제조 원가를 맞추죠. 제조 원가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격이죠. 희한하네요. 판매가 먼저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제조해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원료 써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군요. 네, 거기에다가 어떤 할인가를 또 적용을 해야 되고 예. 그런 프로모션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사은품 주잖아요. 사은품. 더 드리는 거. 이왕이면 연예인이 쓰는 거, 유명인이 한번 나와서 좋다고 해주는 거. 홈쇼핑에서 이제 네. 쇼핑 호스트들이 있고 그 옆에 연예인이 한 명씩 쓰는데 그렇죠. 제조업체, 판매업체에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그 TV 홈쇼핑 나가는 게 낫습니까? 이미 시장의 한켠입니다. 알겠습니다. 홈쇼핑과 제조사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 유통업체를 하시면서 10년 동안 느꼈던 이런 부조리함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겪었던 사례 중에 이건 정말 부조리하다 혹은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안 되겠더라 싶었던 어떤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주기로 했는데 예. 돈 다 썼는데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 돈도 다 받아놓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예.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런칭이라고 해야 되죠. 판매가 안 된 거죠. 어허. 그래서 만들었는데 판매 한번 하고 나서 해봤는데 좀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기 얘기하는 드랍이라 그럽니다. 그냥 아웃이 되는 거죠. 아니 얼마나 만들으셨었어요 그때는? 그때 한 4억치 만들었죠. 4억 원어치 만들었는데 얼마 파신 거예요 그럼? 한 2억 7천 팔았나? 2억 7천 팔고는 드랍 되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1억 3천은? 떨이죠. 떨이로. 그렇게 손해가 나도 홈쇼핑에다가는 항의 못합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거 왜 내가 못합니까? 계약서상에 우리가 만들어라라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서 정말로 화가 나서 항의를 할 경우에는 다시는 그 홈쇼핑하고는 거래 못하겠네요. 찍혀서. 하겠나요? 내가 와서 진상 부리는데 쟤를 다시 해서 떠주겠나요? 알겠습니다. 업계 관계자로서 조금이라도 이 관행 개선되려면 이 이른바 슈퍼 갑질이 개선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요? 네, 굳이 부동산도 많이 통제를 하잖아요. 예. 수수료 어느 정도 이상 받지 마라.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판매가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공시지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좀 뭔가가 제조사들이 보호가 돼야 유통업자들이 있는 거니까. 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절실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홈쇼핑 시장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유통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발전이 될 건가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네요. 오늘 어려운 증언인데 이렇게 용기 내서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10년 동안 이 홈쇼핑을 상대로 유통업을 해오신 분이세요. 증언 들었습니다.